어디서 구라를 치고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웠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박형준,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밤이 늦었는데요. 중요한 뉴스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갑니다. 4대강 사찰 원문을 입수했는데요. 박형준 연루된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본인 입으로 나는 모른다. 내가 연루됐으면 단두대 가겠다 이랬거든요. 단두대 갑시다. 박형준씨 가자 단두대로. 자, KBS 보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한 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책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등장합니다. 자,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이 나왔어요. 4대강 살리기 반대 세력 연대 움직임의 선제 대응, 이런 제목의 보고서. 4대강 살리기는 무슨 화끈이야. 뭘 살려? 4대강을 다 죽여놓고. 그런데 보고 문건에는 4대강 살리기 반대하는 세력에 대응하겠다, 선제 대응하겠다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청와대가 국정원한테 이거 작성해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았다. 자,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킨다. 이런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자, 이게 나라가 할 일입니까? 뒷구멍에서 공작질이나 하고 있는 게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략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구린 짓을 많이 했으면 이런 짓까지 해야 됩니까? 국민을 위하는 일이면 전공법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구리디 구린 공작질, 사찰과 대응, 선제 대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괴롭히기 아닙니까? 후원의 모금 차단하고 종교 인사들 빨갱이로 몰아가고 이런 짓을 하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국정원이 핵심 인사의 취약점을 발굴, 초동 단계부터 반대 활동을 제어하는 등 4대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명박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내용이 써 있다는 거예요. 핵심 인사 취약점, 4대강을 반대하는 핵심 인사, 4대강 반대 세력의 약점을 파헤쳐 주겠다, 이겁니다. 약점 찾아서 반대 활동 못하도록 입막음 시키겠다, 사찰에서 괴롭히겠다는 의지를 국정원이 청와대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이 문건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과 0-0, 1-0으로 지칭된 누군가에게 배포됐다고 명시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자료, 본적과 학력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은 전과 기록, 가족관계,
다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문건도 2건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죠. 4대강 사업 반대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 인물 관리 방안 2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 누구냐? 박형준이에요.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했다. 자, 국정원이 알아서 기어서 보내준 것을 본 것도 아니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지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형준이 그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입니다. 어디서 구라를 치고 구라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배웠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박형준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청와대 홍보기획관에서 국정원한테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받아서 국정원이 만들어낸 문건 그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 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한다.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 활동을 무력화한다.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카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한다.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 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치사하고 못된 짓을 해야 된다. 이것들 사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건 하나 더 있습니다.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 또 다른 것 보겠습니다.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 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 단체는 보수 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여기서도 보수 언론, 조중동 이런 매체들과 그 당시에 MB, 청와대, 국정원 여기는 한 팀이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반대 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캐고 사찰을 하고 약점을 파헤치고 괴롭혀서 4대강 반대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야 된다. 이게 청와대와 국정원이 세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문건은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도 배포됐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래서 KBS가 박형준에게 2 문건을 보여줬어요. 입장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형준은 본 적도 없고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형준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우와, 박형준이 우리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적이 없다. 모든 자료를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청와대에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 일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인드로 일하고 있었는지 대충 감 잡히죠. 박근혜가 세월호 때 7시간 동안 사라져 있었지만 대통령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 얘기와 다를 바가 없죠. 이런 놈들이 청와대에 앉아 있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핍박하고 사찰하고 괴롭히고 입을 막게 만들지
온 권력을 다 동원해서 고민했었던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충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그게 증거로, 사실로 확인이 된 순간이다. 자, 이래도 박형준을 지지하겠습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들. 박형준은 국가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형준의 혀는 뱀의 혀예요. 그가 하는 말이 점잖아 보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박형준은 이렇게 대응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선거 공작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주장할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박형준은 끝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탄압하기에 주저함이 없었고 박형준은 MB의 시녀로서 충실히 일했었던 그런 사람이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산시장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